자전거 백상희 작가입니다. 벌써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예쁜 꽃들이 저마다의 색을 입고 서로 더 아름답게 피어나려는 듯 조용히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나뭇잎 위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바람이 스칠 적마다 그 빛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의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멈춰서 있는 순간에서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던 생각들이 잠시 멈춰서고 그 자리에 조용한 감정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이런 순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스며드는 시간. 어쩌면 이 순간이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에게 조금 더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고 잠시 멈춰서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숲길에서 문득 한 존재가 떠오릅니다. 빠르지 않게 천천히 멈추지 않는 달팽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느린 걸음 속에서 삶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들려주는 그림책 작가 김유미 작가와 함께합니다. 김유미 작가의 그림책에는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림책 속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도 천천히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그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달팽이의 노래. 달팽이 둘이 길을 떠났네. 햇님이 나타나 말했지. 괜찮다면, 정말 괜찮다면 꽃들의 노래를 들어봐요. 괜찮다면, 정말 괜찮다면 시원한 소나기를 마셔봐요. 괜찮다면, 정말 괜찮다면 지렁이를 도와줘요. 괜찮다면, 정말 괜찮다면 개구리도 도와줘요. 달팽이 둘이 부지런히 길을 떠났네. 아픈 생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네. 달팽이 둘이 다시 부지런히 길을 떠났네. 달님이 나타나 말했지. 괜찮다면, 정말 괜찮다면 몸을 좀 녹이고 가요. 달팽이 둘은 꿈속에서 다람쥐 부부와 춤을 추었지. 마침내 달팽이 둘이 결혼식에 도착했네. 하지만 결혼식은 이미 끝나버렸네. 햇님이 나타나 말했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참 아름다운 나들이였네.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 흐른 음악은 케니지의 센티멘탈이었습니다. 한음한음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두드리듯 우리 안의 감정을 깨우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감정의 결을 따라 조금 더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김유미 작가님은 그림책 작가이시며 회화 작가이십니다. 자연과 동심을 소재로 바람을 만났어요, 달팽이의 노래, 배고픈 고양이 등의 작품을 많이 출간하셨습니다. 특히 노란 단추 한 개로 동화마을 창작 동화 그림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으셨고 상상 만발책 그림전에서도 여러 차례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 재학 중이시며 판교 유수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김유미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미 작가입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방송을 출연해 주셔서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작가님,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군인의 아내였고, 두 아이의 엄마이며, 현재 두 손녀의 할머니입니다. 26년 봄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모성애가 넘치고, 남들보다 조금 글을 잘 쓰고, 조금 그림을 잘 그린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게 참 정말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갖기가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저도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져보고 싶네요. 네. 네, 작가님이 일상에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작가님의 달팽이 노래를 읽으면서 저는 문장의 표현들이 어쩌면 저렇게 촉촉한 감성을 만들어주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네. 달팽이 노래는 사실 제가 살고 싶었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삶이, 작가님의 삶이란 어떤 건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그림책 작가가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사실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딱 마음을 먹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20년 넘게 영어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사실 그때는 참 좋았었고, 네. 나름 또 잘 가르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대기가 많이 있는 강사였어요. 와. 근데 아이들도 저랑 인연이 맺어지면 거의 네. 기본적으로는 뭐 한 5년 네. 이상씩은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기도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두 아이의 네. 양육, 네. 또 군인의 아내로 늘 이동해 다니는 삶, 네. 그다음에 주말 부부로 여기저기 다니던 시간들, 네. 그리고 뭐 가르치는 일로 뭔가 내 안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치고 더 이상 아이들과의 시간이 즐겁지 않다. 네. 이렇게 느끼는 시점이 있었는데 네. 그 무렵 저랑 꽤나 오랫동안 공부를 같이 한 아이가 네. 제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졌을까요? 선생님, 혹시 집안에 우환 있으세요? 이렇게. 저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네. 얘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 네. 아이가 요즘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짜증을 많이 내세요. 네. 제가 미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사실 알았어요. 아, 이제 이 일을 네. 그만둬야겠구나.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좀 그런 두려움들이 네. 생겼던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네. 그만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로 인해 누군가의 어떤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때 좀 두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저를 좀 멈춰 세웠고 네. 또 저를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용기를 준 거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고 뭔가 비어있는 느낌은 결국 창작의 욕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와, 그럼 한 아이의 얘기로 네. 창작의 욕구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된 건가요? 그래서 늘 그 아이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도 지금은 많이 성장했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아이의 엄마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에 이제 네. 좀 인연이 끊어진 게 좀 아쉽죠. 그러면은 그 아이를 지금 다시 혹시 만나게 된다면 작가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신가요? 그 아이를 만나면 네.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무한 감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얘야,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작가가 되었단다. 이렇게. 감사의 네. 말씀을. 자, 그러면 작가님, 저는 그 달팽이의 노래를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작가님한테 이 작품의 탄생 배경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말 듣고 싶었어요. 네. 좀 소개 좀 시켜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이 달팽이의 노래는 제 첫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쳐있던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은 사실 그림책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다음에 사실 여기저기 막 글쓰기 배우러 다니고 그림도 배우러 다니면서 네. 조금씩 작가의 길에 다가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그때 네. 무엇을 쓸까? 무엇을 그릴까? 늘 마음 한켠에 둔 채로 지내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딱 읽은 시가 자크 프레베르의 네.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의 노래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 시가 제게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시는 네. 가을날 죽은 단풍잎에 장례식에 출발한 달팽이가 도착을 했더니 네. 봄이 되어서 네. 새 잎이 났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달팽이들이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죠. 네. 슬퍼하지 말고 즐겨라. 네. 네 삶의 색깔에 맞게 살아라. 네. 이거를 읽는데 여기서 뭔가 쿵 하고 오는 거예요. 네네. 이 시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삶의 색깔로 살아가라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네 삶의 속도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속도대로? 네. 네. 그게 바로 제 얘기 같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사실 네. 이렇게 마음속에 꼭 담고 있었던 건, 네. 나는 주위도 둘러보고, 즐기고, 그리고 네. 내가 아는 누군가를 돕고, 함께 동행하고, 막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런데 이때까지의 삶은 네. 목표물을 정하고, 네. 거기를 향해 막 돌진하듯이 살아낸 시간들이었던 거죠. 네네. 그렇게 사는 게 힘겨워서 지쳐버렸던 거고, 네. 그래서 이 시를 모티브로 달팽이의 노래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아, 그런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네. It's not simple to say. Most days I don't recognize me. That these shoes and this apron, that place and its patrons have taken more than I gave them. It's not easy to know I'm not anything like I used to be, although it's true I was never attention's sweet center. I still remember that girl. She's imperfect, but she tries. She is good, but she lies. She is hard on herself. She is broken and won't ask for help. She is messy, but she's kind. She is lonely most of the time. She is all of this mixed up and baked in a beautiful pie. She is gone, but she used to be mine. And it's not what I asked for. Sometimes life just slips in through a back door and carves out a person and makes you believe it's so true. And now I've got you, and you're not what I asked for. If I'm honest, I know I would give it all back for a chance to start over and rewrite an ending or two. For the girl that I knew who'll be reckless just enough, who'll get hurt, but who learns how to toughen up when she's bruised and gets used by a man who can't love. And then she'll get stuck and be scared of the life that's inside her, growing
time she is all of this mixed up and baked in a beautiful pie. She is gone, but she used to be mine. 지금 들으신 곡은 사라 발라레스의 She Used to Be Mine이었습니다. 한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조용히 마음을 마주하게 만드는 깊은 감정이 깃들여진 발라드 곡이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자연과 동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달팽이의 노래는 아주 느린 존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왜 달팽이를 주인공으로 선택했는지 저는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작가님. 네. 제 작품의 달팽이는 사실 접니다. 아주 그렇군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지만 네. 꾸역꾸역 살아내는 그런 존재예요. 제가 살고 싶었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존재로서 선택을 와, 했습니다. 멋진, 예. 멋진 모티브가 맞아요. 되어있네요. 제 삶이 느릿느릿 흘러가기를 바랬던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 작가님의 삶에서 이 달팽이처럼 특히 동화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동화는 저에게 사실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입니다. 일상. 네. 시간이 날 때마다 뭐 쓰고, 고치고, 다시 쓰고를 반복하는 몸에 이렇게 막 익어버린 일상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저희 일상을 동화처럼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작가님? 일상을 동화처럼 살아간다. 네. 글쎄요. 일상을 동화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네네네. 제가 바로 너무나 질문을 네. 갑자기 드려서 그 달팽이를 제가 주인공으로 삼았듯이 네. 제 삶이 일상이 동화. 네. 뭐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살아내는 삶이 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네.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작가님은 작가로 살아간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더 있을까요, 혹시? 요즘 좀 많이 느끼는데 제가 특히 그림책 작가로 산다는 것은 네. 멀티 페르소나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캐, 네. 네. 여러 가지 부캐가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는 작가예요. 네.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부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로, 네. 강연자로, 또는 상담자로, 또는 인터뷰어로 이런 일들로 이제 점점 제 역할이 늘어가는 것이 작가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은 결국은 다시 작가라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사회의 페르소나 네. 역할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또 받는 부분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동화를 페르소나처럼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그런 그림책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네. 그림책은 사실 글과 그림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들마다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글을 먼저 써놓고 그림을 얻는 식의 작업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림책의 한쪽은 이제 그림이 차지하고 네. 또 한쪽은 글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글은 글대로, 그림은 그림대로 자기 이야기를 별도로 해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혹시 작가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어떤 충동이 생기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이 혹시 작가님이 작품에 영향을 준 경우가 있었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쩌다 보니 이런 질문들을 좀 여러 군데서 받게 됐는데, 네. 영향을 주었을까?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 네. 제 생각은 역시나 영향을 준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김유미라는 네. 저라는 사람을 형성한 것은 지나온 시간의 퇴적물인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좀 직관적으로 작품 속에 직접 모습은 드러내지 않더라도 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Forse stiamo insieme solo qualche istante, zitti stiamo ad ascoltare il cielo alla finestra, questo mondo che si sveglia e la notte è già così lontana, già lontana. Guarda questa terra che gira insieme a noi, anche quando è buio. Guarda questa terra per noi, a darci un po' di sole, sole, sole. My love, che sei l'amore mio, sento la tua voce, ascolto il mare, sembra davvero il tuo respiro, l'amore che mi dai, questo amore che sta lì nascosto in mezzo alle sue onde, a tutte le sue onde, come una barca che guarda questa terra che gira insieme a noi, anche quando è buio. Guarda questa terra che gira anche per noi, a darci un po' di sole, 잘 들어보셨나요? 안드로 보첼리의 칸토 델라 테라였습니다. 이 곡은 대지의 숨결과 삶의 아름다움을 닮아낸 곡으로 우리 마음을 넓게 펼쳐주는 음악이었습니다. 바람을 만났어요. 작은 숲속 마을에 팽이와 가족들이 살았어요. 팽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 팽이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이었어요. 나처럼 움직여봐. 바람이 말했어요. 하지만 바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어려웠어요. 바람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미국에 가면 횃불을 들고 다니는 거인 아줌마가 있어. 뭐라고? 거인 아줌마가 횃불을 들고 다닌다고? 이집트에 가면 산만한 미끄럼틀이 있어. 산만한 미끄럼틀이라고? 한국에 가면 동물들이 지키는 집이 있어. 동물들이 집을 지킨다고? 프랑스에 가면 철사로 만든 커다란 기린이 있어. 어찌나 키가 큰지 달에서 자란 나뭇잎을 먹는데 철사로 만든 기린이라고? 어느새 달이 떠올랐어요. 아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나는 갈게. 달이 뜨면 여우랑 사막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사막이라고? 나도 가고 싶다. 바람은 이미 사라졌어요. 팽이도 여우를 만나고 싶었어요. 바람은 사막에 잘 도착했을까? 팽이의 마음은 사막에 가 있었어요. 팽이가 왜 저러지? 엄마, 아빠와 친구들 모두 팽이를 걱정했어요. 팽이야, 나랑 춤출래? 팽이야, 내가 지렁이 줄까? 팽이야, 민들레 예쁘지? 팽이야, 내가 노래해 줄까? 마침내 팽이가 웃었어요. 나도 너희들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뭔데? 미국에 가면 횃불을 든 거인 아줌마가 있는데 심심하면 이집트에 가서 미끄럼틀을 탔대. 미끄럼틀을 타고 푹 날아서 한국의 어느 집에 갔는데 100마리 동물들이 쫓아오더래. 그래서 거인 아줌마는 프랑스로 달아났대. 그런데 거기서 거대한 철사기린을 만났대. 철사기린은 달나라에서 사과를 따서 거인 아줌마한테 갖다 주었대. 정말? 그럼 바람이 다 알려줬어. 친구들은 팽이의 이야기와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바람은 종종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지금 들으신 곡은 짐 채펠의 미라클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와 희망이 우리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조용히 전해주는 곡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생각하는 그 그림책이 문학이란 어떤 장르에 속하면서 그 그림책이 문학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림책 문학은 사실 일상 활동 같은 것입니다. 아까도 일상이라는 네. 표현을 썼었는데, 네. 밥 먹고 숨 쉬고 일하듯이 네. 그림책을 통해서 문학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자기가 잘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노래로, 춤으로, 네. 또는 뭐 수다 같은 것도 네. 되고, 또 운동으로 그런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이런 것만이 문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여러 모양으로 문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거기서 그림책은 아. 글과 그림으로 인생을 말하는 네.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림책은 우리 인생을 네. 한층 맛있게 만들어주는 뭐 안고 네.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고. 저는 그 찐빵 같은 그런 삶이 더 멋진 삶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일상처럼 그렇게 일상이 아주 일상이 아닌 일상. 네. 그런 삶이 더 행복하고 멋진 삶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거기에 드네요. 행복 한 스푼? 네, 얹히는? 맞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지금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자크 프레벨의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의 노래에서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당신들에게 맞는 색깔, 네. 삶의 색깔을 다시 입으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거기 시 속의 문장인데 네. 전 이 문장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옷 다 벗어 던져. 그리고 네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봐. 막 이렇게 네. 고함 쳐주는 것 같아요. 아, 고함이요. 그래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에게 지금 안 맞는 옷 벗어 던지시고 네네네. 새로운 삶의 색깔로 입으시고 네. 또 자신만의 삶의 속도대로 네.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특별한 옷. 특별한 한번 옷의 색깔을 좀 맞춰보고 일상에 특별한 옷을 입어본다면 뭔가 다른 생활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작가님에게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 더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26년 지금 봄에 저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네, 너무 바쁘시군요. 네, 지금 현재는 여름 전에 출간될 2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의 원화 작업을 좀 마무리하고 네. 그리고 그림책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해와 개인전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럼 거기 또 마무리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거기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계획한 건 네. 이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만나는 수강생 분들이 있어요. 아, 강의까지. 네. 근데 네. 그분들의 작품을 좀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와보고 싶어요. 아. 네, 현재 뭐 몇 분은 네. 그 더미북까지 완성을 더미북. 좀 하고 있는 단계도 갔어요. 그래서 아. 그분들이 공부 전에도 네네네. 한번 출품하게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투고도 네. 한번 도와줘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수강생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강사님, 선생님 역할도 하시는군요. 제 모토죠. 혼자 살면 안 되니까 네. 같이 살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면 작가님의 그 계획대로 올해는 추진을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세후 네. 나중에 더한 미래에는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뭐 미래에도 저는 그냥 그림책 작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끝까지 어차피 그림책이라는 건 제 일상이니까 네.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림책을 네. 계속 만들고 있을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또 모토대로 네. 혼자 안 살고 네. 누구랑 같이 막 네. 손잡고 손잡고. 즐겁게 가고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유미 작가님의 작품에는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님, 작품 속에서 나오는 관계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작가님의 그림책을 보면서 어린 왕자와 여우의 모습이 많이 생각났어요. 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동물, 사람, 그 외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좀 측은지심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들의 내면, 그들의 상황, 네. 이런 것들에 좀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늘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고 네. 돕고 동행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네. 혼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작품 속에 녹아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살면 네. 이 세상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저는 작가님한테 공감, 동행 이 두 단어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 독자들이 이 책을 만약에 읽게 된다면 작가님은 어떤 마음을 어린아이들이 느끼기를 바라십니까? 네. 이 책에서 이 바람은 내가 꼭 갖고 싶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바람은 네. 영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 독자들이 읽고 난 후에, 나에게 찾아왔던 바람은 어떤 것이었을까? 네. 그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가고 난 후에 네. 내가 느낀 감정들을 좀 생각해보고 네.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뭘까?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바람, 따뜻한 바람, 정다운 바람이 많이 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Dawn breaks above the neon lights. Soon the day dissolves the night. Warm the sheets caress my emptiness as you leave. Laying here in the afterglow, tears in spite of all I know, cried a foolish sin I can't keep in, can't you see? Though you want to stay, you're gone before the day. I'll never say those words. How could I?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I've walked the streets alone before, safe. I'm locked behind my door, strong in my belief. No joy or grief touches me. But when you close your eyes, it's then I realize there's nothing left to prove. So darling,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When you close your eyes, it's then
다나 위너의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잘 들어보셨나요?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 안으면서 충만한 여운을 남기는 노래였습니다. 작가님, 저는 배고픈 고양이를 듣고 이 배고픈 고양이 캐릭터가 너무 새롭게 저의 마음에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이 주인공은 달팽이가 아니라 고양이라는 그 캐릭터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호기심이 났습니다. 작가님, 이 모티브가 통과제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작가님은 이 글 속에서 아니면 그림 속에서 작가님의 또 다른 관계를 많이 남겨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그 관계의 느낌은 무엇인가요? 네. 아나운서님이 잘 잡으셨어요. 사실 이게 톰과 제리가 모티브가 된 게 맞긴 합니다. 위에 두 작품을 이제 달팽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난 이후에 사실 제가 한 3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3년 정도의 공백 기간에 뭐 딴 걸 한 건 아니고 네. 막 그림 더 그려보겠다고 네. 다시 뭐 동양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가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시기 중에서도 어쨌든 제가 처음 작가로 발 디뎠던 그림책에 대한 네. 막 열정 이런 것들이 죽은 건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늘 다음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무렵이 그러니까 뭐 뉴스만 틀면 나오는 내용들이 뭐였냐면 네. 갈등이었어요. 갈등. 네, 막 정치적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뉴스 속에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싸우나? 네. 야, 이걸 좀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톰과 제리가 생각이 났어요. 네네. 두 존재는 사실 절대로 친할 수 없는 앙숙 같은 존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그 만화책 보면 네. 이제 뭐 만화책이 아니죠. 애니메이션 같은 걸 네. 보면 절대로 막 둘이서 그렇게 싸우는데 절대로 죽이진 않아. 맞아요. 그쵸? 막 네. 어떻게 보면 막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다. 네. 나도 생지하고 네.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네. 이 둘의 관계를 좀 네. 부드럽게 풀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앙숙 같은 존재, 이 네. 둘의 관계를 네. 친근한 친구 같은 존재로 만들어봐야 네.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거죠. 네.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관계. 네, 맞습니다. 그게 제가 봐도 가족 간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엮여지는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은 삶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가족 간의 재미있는 관계로 엮일 수 있는 스토리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2의 네. 육아를, 황혼 육아, 네네네. 육아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그 두 손녀들의 막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네. 끊임없는 영감이 막 떠오릅니다. 막 두 네. 아이들의 어떤 관계를 보면서 저렇게 아이들이 막 노는 관계, 그 다음에 네. 뭐 어른을 대할 때 막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많은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특히 보면 네. 첫째하고 둘째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첫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성취하고 싶거나 나한테 얻어가고 싶은 게 있을 때 네. 할머니 이거 해줘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거 한두 번 해요. 할머니 네. 해줘요. 그럼 제가 안 돼. 할머니 해줘요. 안 돼. 네. 이렇게 한 3번 정도 해. 네. 그러면 우리 첫째는 네. 안 해주네. 그러고 가요 그냥. 네네네. 근데 둘째는 끊임없이 욕을 하는 거죠. 막 제가 해줄 때까지 할머니 해줘, 할머니 해줘, 할머니 해줘를 그래서 제가 그걸 결국은 해주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이 아이들이 할머니와 자기의 관계를 네. 알고 있구나.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것들을 가질 수 있구나. 네. 이걸 정립하고 있네. 야, 네. 얘들은 나와 자기의 관계를 몸으로 알고 있구나.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잘자잘한 에피소드들은 네. 사실 저한테는 영감의 창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품을 할 때 네. 이제 뭔가 소재들을 딴 네.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관계들을 보면서 네. 이걸 모티브로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작가님의 일상에서 관계 속에서 많은 모티브가 된다는 말,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작가님 오늘 방송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작가님한테 배운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관계의 중요성, 일상의 회복, 그리고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 두 소녀딸의 알콩달콩한 이야기, 톰과 제리의 이야기,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청취자분님들도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따뜻함을 배웠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불러주시고 제 작품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작가님을 보내드리는 건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네. 또 다른 시간에 작가님을 또 뵐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작품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올 작품들도 많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동심으로 달리는 자전거와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따라가 본 이 시간.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것, 설명보다 더 깊이 전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결이었겠죠.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계절의 느낌처럼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전해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의 작은 기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심으로 달리는 자전거 백상희 작가였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따라 배운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뮤지컬 Children Will Listen을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자영 보이스 액터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출, 연홍식, 구성, 이영선, 진행의 백상희 작가였습니다. Careful the things you say, children will listen. Careful the things you do, children will see and learn. Children may not obey, but children will listen. Children will look to you for which way to turn, to learn what to be. Careful before you say, listen to me. Children will listen.